토트넘이 다 이긴 경기를 종료 3분 남기고 날려버리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건 진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우승권 팀이 강등권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토트넘 팬 커뮤니티 릴리 화이트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서가다가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점 한 점을 또 날려먹었거든요. 강등권 경쟁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는데도 승점이 한 점 뒤처져 있다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예전에 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방등된다는 우스갯소리에 다들 코웃음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그 농담이 현실이 될까봐 팬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토트넘이 2026년 들어서 정규리그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단 역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 거액을 들여 데제르비 감독을 시즌 중간에 영입했는데도 선덜랜드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하며 희망은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이번 브라이턴전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어느 때보다 컸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반은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전반 38분경 페드로 포로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거든요. 1대0으로 앞서가자 페드로, 포로는 관중석을 향해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쳤고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모여 기쁨을 만끽했죠. 근데 이걸 지켜본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리머니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저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경고였죠. 지금은 침착하게 스코어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지적이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반 종료를 고작 2분 남겨둔 시점에 브라이턴의 미토마가 논스톱 발리슛을 성공시키면서 순식간에 1대1 동점이 됐어요. 전반전을 리드한 채로 마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에 국내 팬들은 한숨을 내쉬며 저런 식이면 강등은 이미 확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라이턴은 더욱 거세게 토트넘 골문을 압박했어요. 슈팅을 난사하는 브라이턴의 공세를 토트넘 수비진이 6탐방으로 막아내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죠. 토트넘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후반 67분경 페널티 박스 안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은 팔리냐가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그러다가 후반 77분 드디어 사비 시몬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2대1로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골이 들어가자마자 사비 시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선보였어요. 벤치에 있던 데제르비 감독마저 이성을 잃고 관중석으로 뛰어들 정도였죠. 이 골이 토트넘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선수단 전체가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사비 시몬스의 활약을 두고 손흥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어요.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가마차기가 손흥민을 연상시킨다며 박수를 보냈거든요. 근데 냉정한 시각을 가진 팬들은 우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기가 1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한 과도한 세리머니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만약 손흥민이 주장이었다면 지금 바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남은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을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강등권 팀이 고작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줄 태도로는 부적절했다는 일침이었어요. 현장의 토트넘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고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리더가 없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인 사비 시몬스는 세리머니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근육, 경련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이걸 본 팬들은 감독을 바꿔도 소용없다며 리더의 부재가 선수들을 이렇게 한심한 꼴로 만들고 있다고 조롱했죠.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독부터 선수까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게 마치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참사는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현실이 됐어요. 브라이턴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대2 원점이 된 겁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 명의 토트넘 팬들은 다 이긴 경기를 지키지 못한 한심한 운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골을 허용한 뒤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사비 시몬스의 모습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후반 77분에 골을 넣고 설레발을 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벤치의 데제르비 감독 역시 마지막 순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감독을 비난했어요. 선수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더니 이제 와서 선수 탓을 하냐는 지적이었죠. 전문가들 또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부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승리를 굳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주장의 역할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터치라인 밖의 감독은 선수 교체 외에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거든요. 결국 경기장 안에서 전우들을 지휘하고 중심을 잡아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없으니까 팀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그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들떠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 이를 제어할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게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현장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쳐야 할 정도로 망가진 팀의 기강은 결국 토트넘을 강등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경기 중에 동료가 실수하면 다가가서 격려하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먼저 나서서 독려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잖아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팀이 흔들릴 때마다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위기를 돌파했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토트넘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을 보면서 가장 뼈아팠던 장면이 뭐냐면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난 뒤의 행동이었어요.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페드로 포로가 세리머니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 종료 2분을 남겨두고 그 골을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집중력 문제거든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골을 넣은 직후에도 동료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포착됐잖아요. 상대팀이 역습 기회를 노리는데 혼자서라도 뛰어가서 수비 가담하고 동료들한테 위치 지시하는 모습 말이죠. 그런 리더가 없으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골만 넣으면 이미 경기가 끝난 줄 착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골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후반 77분에 사비 시몬스가 골을 넣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저렇게 흥분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더 황당한 건 데제르비 감독까지 관중석으로 뛰어든 겁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독이 더 흥분해버린 거예요. 이걸 본 전문가들은 토트넘에 어른이 한 명도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강등권에서 싸우고 있는 팀이 한 골 앞서고 있다고 해서 저렇게 날뛰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만약 손흥민이 주장완장을 차고 있었다면 절대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골을 넣은 사비 시몬스에게 축하는 하되 빨리 돌아와서 남은 시간 집중하라고 말했을 거거든요. 심지어 감독이 흥분하는 걸 보면 벤치로 가서 진정하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손흥민은 팀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실력이 압도적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헌신적인 플레이가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면서 저 선수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롤모델이 없으니까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비 시몬스가 세리머니를 하다가 근육형련으로 쓰러진 장면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리머니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몸에 무리가 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토트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손흥민이라면 골을 넣어도 간단한 세리머니만 하고 바로 경기에 집중했을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를 보면 대부분 굉장히 절제되어 있거든요. 동료들과 간단히 포옹하고 바로 센터 서클로 돌아가는 게 기본이었죠. 중요한 골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 표현은 하되 과하지 않게 통제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프로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 선수들을 보면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한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었던 겁니다. 선수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브라이턴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을 넣기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토트넘 선수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2대1로 앞서가는 순간부터 동료들에게 계속 소리쳤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집중을 하고 말이죠. 수비수들에게는 라인을 유지하라고 지시하고 미드필더들에게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주문했을 거예요. 공격수들에게는 역습 기회가 오면 시간을 끌라고 얘기했겠죠. 이런 디테일한 지시들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데제르비 감독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즌 중간에 부임해서 팀을 강등권에서 구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부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거든요. 골이 들어갔다고 관중석으로 뛰어드는 건 우승을 확정지은 팀이 할 행동이지 강등권 팀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감독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선수들도 덩달아 흥분하는 겁니다. 리더십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감독이 침착하면 코치진도 침착하고 선수들도 침착해집니다. 근데 감독부터 이성을 잃으면 팀 전체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데제르비 감독은 분명 전술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브라이턴을 좋은 성적으로 이끈 경력도 있고요. 근데 강등권에서 싸우는 팀을 이끄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강등권 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전술이 아니라 끈질긴 승부근성과 철저한 경기 운영 능력이에요. 매 순간 집중력을 유지하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데제르비 감독은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덜랜드전에서 패배한 것도 그렇고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승점을 놓친 것도 그래요. 전술적으로는 우위를 점했을지 몰라도 멘탈 관리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토트넘 팬들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뭐냐면 손흥민의 리더십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비록 우승은 못했어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팀이었죠. 근데 지금은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단지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토트넘의 몰락이 전부 손흥민 이적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자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리더의 부재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팀의 정신적 기둥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나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잃은 토트넘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거죠. 릴리 화이트 커뮤니티를 보면 팬들의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손흥민 없이도 토트넘은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거든요.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해버렸으니까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 팀이라는 사실 말이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손흥민은 이미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거기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토트넘으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토트넘을 떠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있었다면 강등이라는 치욕을 같이 겪어야 했을 테니까요. 지금 손흥민은 LAFC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MLS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그에서도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LAFC 팬들은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고 급진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고 나서야 그의 진가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골을 넣고 흥분하는 선수들을 보며 진정하라고 손짓하던 팬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팬들조차 선수들보다 경기를 더 냉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보통은 팬들이 더 열광하고 선수들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온 것도 결국 리더의 부재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팬들이 나서서 진정시킬 필요가 없었을 거거든요. 선수들 스스로 알아서 집중력을 유지했을 테니까요. 토트넘의 강등 위기는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남은 경기들을 보면 쉬운 상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처럼 경기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승점을 따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강등권 경쟁팀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토트넘은 골 하나 앞서고 있다고 방심하는 수준이니까요. 만약 정말로 강등이 된다면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악의 치욕이 될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이 2부 리그로 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토트넘 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근데 이미 손흥민은 떠났고 당장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경심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당장 손흥민 같은 리더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 보입니다. 이번 시즌은 어떻게든 강등만 면하면 다행일 수준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손흥민 이적의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토트넘 팬들 중에는 구단 측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손흥민이 떠나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잡아뒀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손흥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을 수도 있고 토트넘의 미래에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팀의 중심을 잃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데제르비 감독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전술적인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선수들의 멘탈과 태도를 바꾸는 게 먼저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감독이 아무리 소리쳐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을 이끌 주장이 없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현재 토트넘 주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거든요. 손흥민이 주장완장을 차고 있을 때는 상대팀 선수들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심판과 대화할 때도 당당했고 팀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트넘이라는 배에 선장이 없는 거예요. 브라이턴전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토트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전술도 비싼 영입도 아니고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경기장 안에서 동료들을 통솔하고 위기 상황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선수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 같은 리더는 오랜 시간 동안 팀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트넘은 그런 귀한 자산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팬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는 데제르비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선수단을 대폭 교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손흥민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면 그의 가치를 새삼 실감하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훨씬 컸던 거죠.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 말이에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2년을 뛰면서 그런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신인 공격수였지만 점점 팀의 핵심이 되었고 마침내 주장까지 맡게 됐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헌신적인 플레이가 동료들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는 토트넘에 없어요. LAFC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거기서도 여전히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LAFC 경기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잘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면서도 아쉽고 그가 토트넘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번 브라이턴전 같은 경기를 보면 더욱 그럴 겁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망치지 않았을 테니까요.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손흥민이라면 어땠을까요? 골을 넣은 사비 시몬스를 끌어안고 축하하되 바로 경기에 집중하자고 말했을 겁니다. 동료들에게 아직 15분이 남았으니
방심하지 말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수비수들에게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미드필더들에게 공을 안전하게 돌리라고 주문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팀을 독려하며 승리를 지켜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새로운 리더를 찾아내거나 키워내야 하고 팀의 문화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시즌은 고생해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을 수도 있고요. 지금 토트넘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에 가까울 겁니다. 손흥민이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잘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은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선수단 개편도 있을 거고 코칭 스태프 교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거든요. 토트넘이 어떤 팀인지 선수들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